이번 단어는 평면 도형을 이동해 볼 거예요. 밀어보고, 뒤집어보고, 돌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칠판으로 보면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 활동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먼저 평면 도형을 밀어보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누군가 선생님을 이렇게 뒤에서 쭉 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발짝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선생님의 키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더 예뻐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 단 위치가 변할 뿐이에요. 평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인공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있을 때 위, 아래, 양, 옆 비스듬하게 이렇게 밀어도 모두 모양이 저마다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모양과 크기는 같고 단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한 칸의 길이가 1c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몇 센티미터 이동한 걸까요?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삼각형은 꼭지점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인 꼭지점을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점 기역을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점 기역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몇 칸 이동했는지 한번 함께 알아봐요. 자, 함께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 이동했으니까 6cm 오른쪽으로 밀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로 알아보죠. 아래 모양을 보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 조각 사각형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밀었다면 모양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 위치만 바뀔 뿐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어요. 평면 도형을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평면 도형을 밀어봤으면 뒤집어 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요리할 때 어머니께서 김치전, 맛있는 해물파전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부침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으면 어때요? 짠! 이렇게 뒤집어야지 양쪽이 골고루 있겠죠. 고기를 먹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부침개를 뒤집는 걸 상상하면서 우리 도형도 한번 뒤집어 봐요. 자, 평면 도형을 뒤집기. 뒤집는 방향은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 모양의 우리 부침개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짠! 이렇게 뒤집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도형의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죠. 그래서 도형의 바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갑자기 삼각형이 사각형이 짠! 되고 그러지는 않죠.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도형의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습니다. 짠!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어때요? 사각형이나 오각형 막 이렇게 바뀐 건 아니죠? 하지만 바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거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그 다음에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바로 같은 모양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위로 뒤집어 볼게요. 짠!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삼각형인데 윗부분에 있던 것이 아랫부분에 왔죠. 자, 선생님이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다가 별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이쪽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던 꼭지점에 아래 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던 부분이 바로 위에 그려지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뒤집기를 하면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도형의 위아래가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엔 아래쪽으로 뒤집기 해볼게요. 짠! 자,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표시된 꼭지점이 어디로 오냐? 이렇게 뒤집기를 하면 아래로 옵니다. 아,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쪽에 있던 부분이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부분이 위쪽으로. 마찬가지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도형을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위쪽과 아래쪽은 변하지 않지만 오른쪽과 왼쪽이 바뀐다라는 것. 그리고 도형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오른쪽과 왼쪽은 변하지 않지만 위쪽과 아래쪽이 바뀐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었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은 걸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까? 자,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 꼭지점이 여기 있겠어요. 아, 그러면 처음 모양과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침개 생각해 보세요. 부침개를 한번 뒤집었다 다시 또 한 번 뒤집으면 처음 모양과 같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번 뒤집었을 때는 처음 모양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100번 뒤집으면 무슨 모양이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100번 진짜 뒤집어야 되나? 아니죠. 2번 뒤집을 때마다 처음 모양과 같아지기 때문에 100번을 뒤집어도 처음 모양과 같아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1번 뒤집으면 어때요? 101번 뒤집으면 바로 100번 뒤집었을 때 처음 모양이니까 한 번 뒤집었을 때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죠.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오른쪽은 바로 왼쪽으로, 왼쪽은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과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은 오른쪽, 왼쪽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도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도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 아래쪽. 그럼 모양은 바뀌지 않고 바로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그려내기 위해서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세요. 자, 왼쪽 위에 있는 꼭지점 별 표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위아래가 바뀔 뿐이지 왼쪽 오른쪽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왼쪽 위에 있던 꼭지점은 왼쪽 아래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3칸으로 이루어진 변은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서 3칸,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변은 위에 그려주고요. 위로 올라가는 변은 아래로 2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별하고 이어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돌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미는 방향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뒤집는 방향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어 봤죠? 그러면 어떻게 돌릴 것인가? 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계를 생각하면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계가 이렇게 있을 때 분침과 시침이 있죠. 선생님은 분침만 한번 그려볼게요. 12, 3, 6, 9 이렇게 눈금이 있고, 자, 만약에 분침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시계 바늘은 이쪽으로 돌아가나요? 이쪽으로 돌아가나요?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요,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 방향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도만큼 돌리는지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3까지 간다라는 거는 바로 직각, 그러니까 90도만큼 돌아갔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6까지 오려면 바로 90도만큼 2번이에요. 그러니 몇 도가 되겠어요? 그쵸,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계바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9까지 돌리려면 90도만큼 3번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돌아간 각도는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70도만큼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다시 12를 가리켜요. 그럼 한 바퀴를 다 돈 거잖아요. 90도만큼 4번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360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360도만큼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 삼각형을요. 먼저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360도만큼 돌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바로 여기 특징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별 표시를 선생님이 해볼게요. 그리고요, 이 변에다가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변이 선생님이 분필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90도만큼 돌리면 어떻게 돌아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 표시한 꼭지점이 이 분필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90도만큼 돌아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돌릴게요. 그럼 180도 처음으로 비교를 하자면 처음에서 180도 돌아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180도 돌리기가 힘들다면 90도만큼 2번 돌려도 돼요. 자, 90도만큼 한 번, 2번.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우리 별 표시한 꼭지점 여기 있고요. 그럼 270도라는 건 90도만큼 3번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0도.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를 다 돈 거니까요. 선생님이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잘 보세요. 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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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처음 자리로 돌아왔죠?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360도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뺑 돌면 처음 자기 모양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도는 게 선생님이 아까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 다를까요?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어때요?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를 돌리면 처음 모양과 같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특징을 한번 잡아볼게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도형의 위쪽이, 자, 오른쪽 보세요. 이 별 표시한 부분이 위를 향했다가 오른쪽을 향했다가 마치 시계 바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계가 있을 때 시계 이렇게 끝에 화살표가 있다면 자, 오른쪽을 향했다가 아래를 향했다가 왼쪽을 향하게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계 끝에 화살표라고 별 표시를 생각한다면은 자, 위쪽이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아래쪽, 그 다음에 또 왼쪽,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위쪽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왼쪽, 아래쪽, 오른쪽, 위쪽이 왼쪽, 아래쪽, 오른쪽, 위쪽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도형의 위쪽이 90도 돌렸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고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리면 다시 처음 도형과 같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시계 바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계가 이렇게 있을 때 시계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180도 돌리면 아래를 향해 가겠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에서 출발해갖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를 돌려보세요. 같아지죠? 아, 그래서 180도를 돌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180도를 돌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리나 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쪽을 향하게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로 270도만큼 돌려도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는 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겠다. 여기서도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270도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아, 그래서 어떤 도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린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도형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도형이 여기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를 기준 삼아가지고 자, 바로 이 변을 기준 삼아서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별이 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볼까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위쪽이 왼쪽을 가리킬 겁니다. 그럼 위쪽이 왼쪽, 이 꼭지점이 바로 이제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여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얘는 여기 아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가 되는 거니까요. 자, 따라서 첫 번째 그림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평면 도형을 뒤집고 돌려볼까요? 자, 어느 하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다양하게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예쁜 모양도 만들 수 있답니다. 먼저 뒤집고 돌리기.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그림을 그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 내가 좀 생각하기 편한 이 꼭지점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다 이렇게 별 표시를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두 칸짜리 변에다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해보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얘를 뒤집기를 하면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가 강조한 꼭지점하고 변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으니까 바로 이 변은 90도만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꼭지점 위쪽을 향했는데 이렇게 시계바늘처럼 생각해서 오른쪽을 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나오겠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하면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기를 하면 위쪽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늬를 꾸며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모양을 밀기, 뒤집기, 돌리기 해가지고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큰 건물에 이 로비 바닥이나 아니면은 우리 집 화장실 타일, 자, 벽지 같은 경우를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하나의 도형이 다음과 같은 무늬, 이런 방법으로 자, 규칙적으로 어떤 무늬를 만들어서 예쁜 모양이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삼각형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삼각형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짠!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모양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그러니 이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밀기 하면 그대로 밀기 쭉쭉쭉 밀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만들어진 무늬를 보고
아, 너는 처음에 출발하는 처음 이 모양이 이건데 이 모양을 어떻게 움직인 거야? 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밀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밀기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삼각형 여기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밀기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기를 한 다음에 이 모양을 그대로 또 오른쪽으로 밀기를 하면 자, 이렇게 삼각형 그대로 나오겠죠. 위치만 바뀌니까 모양 전혀 바뀌지 않아요. 삼각형, 삼각형.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색칠해서 무늬 만들어 보세요. 여기도 삼각형, 그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뒤집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처음에 출발하는 삼각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뒤집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짠 이렇게 뒤집기를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겠죠. 이런 모양이 되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뒤집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 뒤집기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아, 그러면은 결국 다이아몬드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무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